2020년 8월 4일 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1.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분양도 확대. 정부도 계획이 있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한해 현재 250% 수준인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확대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증가에 따라 추가된 물량의 50에서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 절반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 5억 아파트. 1억 2,500만 원 내면 일단 내 집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4일 자금력이 부족한 30, 40대를 위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분양가의 20에서 4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20에서 30년 동안 거주하면서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로또 청약 논란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곡 9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라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었지만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팔 수 있었습니다. 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수억 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3. 한미약품 반전 드라마. 퇴짜 맞은 기술 미국에 1조 수출. 한미약품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랩스GLP 글루카곤 듀얼 아고니스트의 개발 및 제조 상업화 권리를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인 미국 MSD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달러, 한화 약 119억 원과 단계별 기술료 등을 포함하면 최대 8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272억 원을 받게 됩니다. 듀얼 아고니스트는 한때 실패한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2015년 총 계약 규모 9억 1,500만 달러에 사갔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한 게 듀얼 아고니스트입니다.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하는 효능을 기대했으나 당뇨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4년 만에 한미약품에 기술을 반환했습니다. 4. 코로나 치료제 렌데시비르, 국내 투약 내면서 피부 발진 등 이상 반응. 코로나19 치료제 렌데시비르를 투약한 국내 환자 106명 중 4명에게서 피부 두드러기나 간 수치 상승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욱 박내본 부본부장은 구체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 각각 간의 수치가 상승한 것,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긴 것, 발진이 생긴 것, 심장에서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리듬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정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스마트폰 출하 1위 자리 내준 삼성전자. 부품주 영향은 4일 금융정보제 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3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 SDI도 2분기 영업이익 1,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습니다. Y솔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 12억 원으로 전망 지난해 같은 때보다 87.5%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솔은 스마트폰 부품인 표면탄성파 필터를 삼성전자 등에 공급합니다. 6. 호실적 밀고 신차 끌고 현대 기아차 주가 쌩쌩. 현대차와 기아차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5,903억 원, 1,45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85%, 90%가량 상회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분기 대부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기대치보다 개선된 실적을 내놓은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내수가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하반기는 이에 더해 해외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입니다. 7. 현대차 SUV 미국서 돌풍. 코로나 뚫고 5개월 만에 판매 증가.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판매에 힘입어 지난 7월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기아차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적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로 위축됐던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판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SUV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의 수요가 세단에서 SUV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며 실적도 늘었습니다. 현대차의 SUV 판매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37,335대, 기아차가 11.5% 증가한 34,208대를 판매하는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8. 아이폰. 내가 접수한다. 삼성 LG 계열사의 애플 쟁탈전. 삼성전기는 렌즈, 액추에이터를 제작하면서 카메라 모듈까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렌즈를 시작으로 애플과의 카메라 분야 협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1년 전후로 애플이 잔망경 형태의 광학줌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의 부품 공급을 확대할 경우 LG이노텍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최대 카메라 모듈 공급사입니다. 약 50% 수준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은 사실상 독점 체제입니다. 9. 한국판 뉴딜은 기회의 문. 재계 순위 11에서 20위권 격변 예상.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기업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그룹의 특성상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동떨어진 그룹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 정도는 그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이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술력이 앞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통신사를 계열사로 둔 SK와 LG도 사업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경영난을 겪는 대기업에 회생의 동아줄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단연 눈길은 한진과 두산에 쏠립니다. 10. 5조 적자 정유업계 부과금 추가 유예 절실. 정부가 지난 4월 납부 기한을 90일 연장해준 석유 수입 판매 부과금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 정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4사의 올 상반기 적자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 지긋지긋한 비. 폭염 대신 폭우에 울상 짓는 유통업계. CU에 따르면 지난달 아이스크림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GS25에서도 같은 기간 아이스크림 매출이 8.2%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름을 맞아 빙과류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CU의 전월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율은 9.1%였습니다. 한 달 만에 성장세가 3%포인트 이상 꺾인 것입니다.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 등 양판업계 역시 여름 실적을 이끌어야 할 에어컨 판매가 부진의 고민입니다. 실제 전자랜드의 7월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습니다. 12. 대한항공. 미국 윌셔그랜드 센터 담보 자금 조달. 매각 대신 리파이낸싱. 대한항공이 미국 LA 윌셔그랜드 센터 담보로 자금 조달에 나섭니다. 그간 윌셔센터 관련 매각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적절한 가격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 매각 대신 리파이낸싱 일명 재융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윌셔센터 담보대출 9억 원 달러, 한화 1조 610억 원 상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 전까지 리파이낸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윌셔센터의 자산 가치를 약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리파이낸싱으로 2,500억 원가량을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 늙어가는 대기업. 2030 젊은 인력 줄어든다. 대기업 젊은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근로자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30대 근로자 수도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감소세로 반전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구조가 이어질 경우 대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4위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근로자 수가 2017년 17만 1,877명에서 2018년 15만 56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만 4,442만 명으로 2년 새 5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14. 한국 기업은 중국 지분 최소화로 안전장치.
4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법인의 지분 절반을 넘길 수 없다는 이른바 50% 룰과 관련 중국 정부와 합의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1%가 중국 측 지분인 암차이나의 경우와 달리 진출 초기부터 지분을 섞지 않으면서 위험을 차단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생산 거점인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시에 메모리 공장을 세운 SK하이닉스도 일부 후공정 라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 지분을 본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도 중국 내 합작법인인 수천현대의 중국 측 합작 파트너로부터 지분 100% 매입을 허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 하루 3개씩 사라지던 ATM. 4대 은행, 오늘부터 공동 ATM 운영. KB국민신한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주요 은행이 4일부터 공동 자동화기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ATM 기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객 편의성을 고려해 등장한 일종의 대안입니다. 공동 ATM을 통해 4대 은행은 입출금, 계좌이체 등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행 고객들은 이 공동 ATM을 이용할 때 각자 거래하는 은행의 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16. 고무장갑이 살린 동남아 펀드. 왜?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고무장갑 수요가 전년보다 11% 증가한 3,300억 개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로 실적에 반영됐는데요. 지난 분기 톱글로브의 순이익은 8,1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급증했습니다. 17. 바캉스의 계절. 국내선은 날개 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여름 휴가철 국내선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들 간 국내선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8. 일본 공정위. 네이버 라인 야후재팬 경영통합 승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제트홀딩스의 경영통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양사 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1월 야후재팬과 네이버 라인의 경영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야후재팬은 일본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이고 네이버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합니다. 네이버는 양사 합병을 위한 라인 분할 승인 관련 주주총회를 내년 2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 코스트코 26년 만에 노조 생겼다. 근무 환경 열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 코리아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다음 날 본사에 교섭 신청을 했으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 좀 살까 싶어 도매시장 왔는데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네. 장대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소비자들은 장을 보러 나왔지만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가벼웠습니다. 채소와 과일값이 올라서입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주말 폭우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해 농산물 출하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